기원 1283년 서력 고원에서 온 한 젊은 승려의 뒷모습이 강남의 몽롱한 안개비 속에 나타났다. 이번에 긴 여정은 불도를 널리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약 없는 유랑 생활처럼 보였다. 하지만 사실 이는 후세에 향부를 이어가며 복을 가져다 주기 위한 정치적 배치였다. 단위 침포 상포배는 사갸의 곤시 가문에서 태어났다. 도번 지역에서 존귀한 지위를 누렸던 이 가문은 원나라 건립 이후 서장 지역의 정치적, 종교적 핵심이었다. 사갸 교파와 원나라 주왕정부 간의 긴밀한 관계 또한 기쁨과 슬픔이 뒤엉킨 상포배의 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단위 침포 상포배가 태어나기 200년 전 사갸의 곤시 가문의 선조인 건초크 칠포는 중국 계곡으로 왔다. 멀리 보이는 분파 일산은 마치 엎드린 코끼리 같았고 산기슭에는 회백색 비탈이 펼쳐져 있었다. 불교를 신앙하던 건초크 칠포는 이곳이 상스러운 기운이 깃든 곳이라 여기고 땅을 사들여 사원을 세우고 불법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샤가 사원의 유래이다. 사갸는 회색의 땅을 뜻한다. 역사는 13세기로 접어들었다. 사갸 사원의 어느 날 아침, 공기 중에 은은한 기름 등불의 냄새가 감돌았다. 63세의 쿵카 켄체는 사갸파의 제4대 전승인으로 탁월한 불학식견과 변론 능력으로 반지달이라는 존칭을 받았다. 버머에서 반지달은 박식하고 지혜로운 대학자를 뜻한다. 어느 날 금자 사절이 몽골 황자 쾌단의 조서를 가지고 왔다. 내용은 사갸 반지달을 량조로 초청해 회담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부모님과 천지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갈 길을 인도하고 선택해 줄 수 있는 라마가 필요하오. 선택할 때 그대를 지명했소. 만약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한다면 내가 대군을 이끌고 와서 중생들에게 해를 끼친다 해도 두렵지 않소? 쾌단의 날카로운 언사 속에는 무한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기원 10세기 당나라의 멸망과 함께 중원은 5대 10국의 대분열을 겪었으며 송, 금, 료, 서하가 공존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토번 또한 붕괴의 위기를 겪고 있었다. 서장 지역에는 서로 예속되지 않은 여러 정권과 부족 연맹이 등장해 밤낮으로 서로 공격하며 싸웠다. 고통을 겪은 백성은 평화와 안녕만을 갈망했다. 쾌단이 량주에서 보낸 초청장은 서장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토본의 분열과 할거 국면은 이미 400년간 지속되어 왔다. 그럼 이번 기회에 다시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사갸 반지달은 괴단과의 량주 회담에 응하기로 결정했다. 자신의 고령과 이번 여정의 생사를 예측할 수 없다는 현실을 고려해 반지달은 바스파와 차나 도르제 두 형제를 자신의 법맥 계승자로 삼아 함께 길을 떠나게 했다. 당시 대원의 군대가 될 바스파는 겨우 10살 되는 소년에 불과했다. 사갸 사원과 량주 사이의 거리는 2000km에 달했다. 사갸 반지달은 서장에서 청해를 거쳐 대조원을 지나 우초령을 넘어 하서주랑에 이르렀으며 거의 2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마침내 량주에 도착했다. 감숙성 무위시는 량주라고도 불린다. 이곳은 황토고원, 청장고원, 몽골고원이 만나는 교차지대에 위치해서 예로부터 한족, 몽골족, 장족, 회골족 등 여러 민족과 그 문화가 융합된 곳이었다. 량주에서 쾌단은 몽골 칸 조정을 대표하고 사갸 반지달은 서장 지역을 대표해 역사의 길이 남을 량주 회담을 가져왔다. 사갸 반지달은 탁월한 지혜와 깊은 불학 수양을 바탕으로 서장과 몽골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담당했다. 량주 회담 이후 사갸 반지달은 토본 승려와 속인 수령에게 편지를 보내 시대의 흐름에 순응해 전국을 지배하고 있던 몽골 왕실, 즉 훗날의 원나라 정부에 귀속할 것을 촉구했다. 사갸 반지달이 저술한 사갸 격언에는 이런 글이 적혀있다. 한 방울의 물은 비록 보잘것없지만 바다로 흘러들면 마르지 않는다. 쾌단은 사갸 반지달을 위해 량주에 서장불교 사원을 세워주었다. 환화사는 사갸 반지달이 장기간 거주했던 사원으로서 그는 량주에서 생애의 마지막 날들을 보냈다. 쾌단은 환화사 내에 사갸 반지달을 위한 명골탑 1기를 세웠고 이후 환화사는 백탑사라고 불리게 되었다. 기원 1260년 몽골의 칸 지위에 오른 원세조 구빌라이는 바스파를 국사로 책봉하고 종교적 권위를 상징하는 옥새를 하사했다. 과거 분내기 소년이었던 바스파는 이제는 천하의 불교를 통솔하는 종교 지도자로 성장했다. 이 대조국사 통령 제국승리 중홍 석교지인은 현재 확인 가능한 바스파의 인장이다.
대조라는 표현은 구빌라이가 기원 1271년에 국고를 대원으로 정하기 전 몽골 칸국이 스스로를 일컫던 명칭이다. 이 시기에 국사 칭호를 받고 제국 승리 통령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오직 바스파 한 사람뿐이었다. 그 후 구빌라이는 총재원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훗날의 선종원으로 발전했다. 전국 불교와 서장 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전문 기관으로 바스파는 국사의 신분으로 총재원을 맡아 정교 합일의 권한이 사갸파에 집중되었다. 총재원 산하에는 세 개의 선위사, 사도, 원수부를 두었는데 그 중 하나가 서장의 핵심 지역을 관할하는 우스장, 나리수, 구르순, 삼로, 선위사, 사도, 원수부였다. 우수장은 도번식의 위여, 약여, 엽여, 여라 등 사여 관할 범위에 해당한다. 나리 수구루순의 대략적인 관할 범위는 오늘날의 아리 지역이다. 바스파의 주도하에 원나라 정부는 호구와 토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서장 지역에 13개의 지방 세력 및 종교 세력 집단을 설립했다. 이들은 각자의 명확한 관할 구역과 속민을 확정했는데 이는 원나라가 서장 지역을 통치하기 위한 지방행정 조직이 되었다. 역사상 이를 13만호라고 불렀다. 이 행정기구에서는 서장 지역에 대한 관리와 부역 및 세금 징수를 포함한 각종 업무를 수행했다. 이것은 서장 박물관에 소장된 원나라 제2대 황제 원성종 테무르가 사이바 만호에게 하사한 성지이다. 원나라가 서장 지역에 세운 13만호 중 하나인 사이바 만호는 서장 중부 및 주변 지역에서 가장 실력 있는 지방 세력의 대표였다. 구비라이가 즉위한 후 사이바의 수령인 인칭 겐첸의 책봉과 하사를 내려 마땅한 재물을 수유했을 뿐만 아니라 라사하 류역과 얄룽장 보강 류역의 광범한 백성과 그에 상응하는 토지를 그의 관할로 귀속시켰다. 테무르가 반포한 이 성지의 핵심 요지는 구비라이 시기부터 이어진 주왕정부의 서장 지역 관할 정책을 재확인하고 지방행정 주체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받지 않으며 그 어떤 세력도 관할 내 자산을 빼앗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었다. 성지에는 서장 지역 13만호의 모든 행정사무가 주왕정부의 통일 관할 체계에 속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13만호 행정기구의 설립과 더불어 원나라의 서장 지역 행정체제가 점차 완성되어 갔다. 이 전대미문의 거대한 통일국가 아래 사통팔달의 도로 역참 체계는 정령 전달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으며 주왕정부의 각 지역에 대한 효과적 통치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기도 했다. 원사에는 여러 조정의 군사 충대사는 성지를 받들어 사신을 보낼 때에는 금자 원형 부적패를 지니고 역참을 이용한다고 기록되었다. 명패 가운데의 바스파 문자는 장생천의 기운에 의지하노니 황제의 성지를 따르지 않는 자는 죄를 묻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인구가 드물고 면적이 넓은 청정고원에는 한 갈래의 영로가 청해의 하황 계곡에서 시작해 서쪽으로 타스마, 타간스, 오스장을 관통하며 종점은 사갸 사원까지 이어진다. 역참체계의 구축은 주왕정부와 서장 지역을 잇는 중요한 유대가 되었다.
기원 1270년 쿠빌라이는 바스파를 정식으로 왕의 군대에 임명했다. 이는 몽골의 새로운 문자인 바스파 문자 창제 공로를 기리기 위해 그를 원나라 불교의 최고 지도자로 세운 것이었다. 왕의 군대는 종교적 기능 외에도 황제에게 직접 간언하고 국가의 중대 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바스파가 점차 원나라 조정의 최고 결책측에 들어감에 따라 장엄한 사갸 남사도 중국화 계곡에 우뚝 솟아 기존의 사갸 북사와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게 되었다. 사갸 남사의 외형은 성새 모양이고 주왕은 불전으로 중국 내륙 고대 성읍 양식을 모방해 이전 서장의 불교 사원 건축과도 구별되었다. 매일 아침 사갸 사원의 대경당에는 낮고 깊은 소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 서장 불교에서 흰 소라 나팔은 마귀를 물리치고 장애를 제거하는 신비한 힘을 지닌 것으로 여겨지며 평화와 길상을 상징한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흰 소라 나팔은 원세조 쿠빌라이가 법왕의 관정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공양한 것으로 사갸 사원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사갸 남사의 완공은 사갸 지방 정권 수립을 상징하는 동시에 원나라 중앙정부의 지지하에 이 정권이 획득한 권위적 지위에 대한 인정이기도 하다. 기원 1277년 사갸 사원 동북쪽 낭취강류의 후장 추미에서 전대미문의 대규모 법회가 열렸다. 원세조 쿠빌라이는 태자 진킨에게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하게 했다. 7만 명이 넘는 승려들이 원나라 조정의 보시를 받았으며 승려 한 사람당 황금 한 돈, 승려 3명당 가사 한 벌씩 지급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보시 공양은 서장 역사상 전례가 없던 일이다. 원나라 중앙정부를 대표해 서장 사무를 관장하는 사갸 정권의 최고 수령으로서 바스파는 법회에 올라 불법을 강론했다. 이런 성대한 법회는 사갸파의 서정 정교합일 지위를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원나라 중앙정부가 서장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통치를 유지하는 데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다. 기원 1280년의 어느 추운 겨울날
작년의 나이였던 바스파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바스파 사후, 새로운 사갸 법주는 바스파의 동생 차나 도르제의 아들 다마 팔라가 계승했다. 하지만 법주 자리에 유력한 경쟁자였던 다니 침포 상포베는 서출이라는 이유로 배척을 당했다. (15년이) 지난 후 사갸 곤시 가문에 다시 계승 위기가 발생했을 때 원성종 태물의 지시에 따라 다니 침포 상포베는 마침내 사갸로 돌아와 새로운 법주로 취임할 수 있었다. 사갸파와 원나라 정부는 서장 통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고, 이러한 특별한 관계는 상포베의 일생이 우여곡절을 겪게 만들었다. 역사의 정세는 변화무쌍하다. 기원 1368년 봄, 명태조 주원장이 응천에서 즉위해 명나라를 세웠다. 같은 해 가을, 대장군 서달이 군대를 이끌고 원나라 대도에 입성하자 원순제는 황급히 북쪽으로 도망쳤다. 이듬해 명군은 파죽 지세로 산서를 거쳐 섬서로 들어갔고, 4월에는 감숙의 림조를 함락시킨 후 하서 주랑을 개통했으며 대군은 청해와 서장으로 곧장 향리했다. 떠오르는 대명 왕조로 천하의 대세는 정해졌지만 명태조 주원장의 눈에 변강 안정이야말로 명왕조 정권을 공고히 하는 결정적인 조치였다. 명태조 주원장은 17세에 출가해 승려가 되었고, 25세에 백년교가 조직한 홍건군의 반원봉기에 참가했다. 그는 종교와 정치 결합의 막대한 영향력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기에 서장 승대와 속인 수령들에게 회유 방식을 취했다. 기원 1373년, 주원장은 아리 지방의 수령 삭사 공시감을 군민 원수부 원수로 책봉했다. 어리스는 서장의 아리의 명조식이 음력이다. 기원 1375년, 주원장은 초보사의 하르마라마에게 성지를 내려 수행자에 대한 존중과 위로의 뜻을 충분히 표했다. 성제는 제고지보라는 붉은 인장이 찍혀있다. 기원 1379년, 주원장은 단죽 감장을 신무장군으로 책봉하고 가마만호부 만호직위를 계속해 부여했다. 가마만호의 관할 구역은 대략 오늘날 서장의 마이조 콩가르 일대에 해당한다. 10여 년 동안 서장 각 부의 승려와 속인 수령들이 조정에 아련했고, 명왕조는 건국 초기에 신속하고 원만하게 서장 전역의 행정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명나라 서부 강력의 대략적인 보위를 확장했다. 기원 1403년, 정난의 변을 거쳐 조카 건문제로부터 왕좌를 빼앗은 영락 황제 주체는 민간의 원한을 진정시키기 위해 먼 서장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때 그의 나이 겨우 20세에 불과했던 까마까쥐파의 5세 까마바 최배 상포를 불러들였다.
까마바는 까마 까쥐파 생물의 최고 칭호이며 최배상포는 그의 본명이다. 이것은 영락 황제가 까바마가 수도에 오겠다는 소식을 확인한 후 내린 칙서이다. 여기서 언급된 하리마는 최배상포를 가리킨다. 명을 받은 까마바는 서장 초보사에서 출발해 사천을 지나 청해를 경유하며 하주까지 이른 후 섬서, 하람, 안휘를 지나 배를 타고 장강을 거슬러 올라와 3년의 려정 끝에 1407년 정월 남경에 도착했다. 영락 황제는 명태조 주원장 시기의 관직 수여를 주로 하던 정책을 바꾸어 서장 불교 지도자들에게 숭고한 봉호를 수여하는 분봉으로 전환했다. 장백산 폭포에서 북쪽으로 900m 떨어진 곳에는 취룡천이라는 온천 집중 구역이 있다. 이곳은 뜨거운 지열로 인해 1년 내내 열기가 무럭무럭 피어오르고 물안개가 감돈다. 취룡천은 장백산 온천군 가운데서 량이 가장 많고 분포 범위가 가장 넓으며 수온이 가장 높은 온천이다. 장백산 화산이 폭발할 때 지구 내부에서 대량의 용해된 마그마가 지면에 분출된다. 지표에 분출되지 않은 마그마는 뜨거운 열기를 지층 속으로 천천히 분산시켰다. 대개의 강수는 지표면에 스며들면서 마그마의 잔열에 의해 점차 가열됐다. 뜨거운 물속에 함유된 이산화 탄소 등 기체가 열을 받아 팽창하면서 암층 밑층의 압력이 점차 높아졌다. 지하의 뜨거운 물은 거대한 압력을 받아 지각 틈을 따라 지표면으로 흘러나와 온천을 형성했다. 취룡천은 바로 몇십 곳의 지열로 구성된 온천군으로서 분포 면적은 약 1000여 평방미터에 달한다. 각각의 온천 용출구는 크기가 저마다 다르다. 수증기를 내뿜으며 물줄기가 끊임없이 솟아나와 마치 룡들이 물을 뿜으며 장난치는 것만 같다. 이도백화가 그 사이를 뚫고 지나면서 줄기차게 흐른다. 취룡 온천군의 주위에는 흐르는 물에 침륜된 알록달록한 암석들이 있는데 인상파 회화 대가의 조색판을 방불케 한다. 암석들이 화려한 색채를 띠는 것은 지표면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온천수의 동, 철, 마그네슘,